안녕하세요. 링티 대표이사 이원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유튜브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오늘부터 좀 알아두면 좋은 건강 정보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오늘 제가 평소 아끼는 후배 권준본 선생님을 초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인사이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재활학과 전문의 권준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원철 대표님 외국 후배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좀 편하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저는 재활병원에서 환자 근무도 하고, 사실 전 처음에 이렇게 링티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다시 오픈한다고 하시니까 많이 번창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또 재활병원에서 또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정말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생각보다 우연하게 병을 얻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저는 또 스포츠 할 때 네. 약간의 좀 경각심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병원에 보면 좀 어린 환자분들 있잖아요. 되게 어린 환자분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사고가 많았죠. 맞아요. 네, 뭐 다이빙, 뭐 서핑, 서핑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뭐 패러글라이딩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뭔가 이제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스포츠를 할 때는 이제 뭐 자연 앞에서 뭐 어떻게 사람이 굉장히 미약한 존재잖아요.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나와는 관련 없는 일로 생각하고 있다가 그런 계기가 만난 이후에는 정말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생각보다 뭔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많지 않아지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가 사실 환자분들만 보다 보니까 사실 또 일상생활은 꽤 안전한데 좀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번 사고가 나면 좀 크게 고생하시는 걸 보고 나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말씀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옛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다쳤을 때 찜질을 하잖아요. 냉찜질이 있고 온찜질이 있는데 각각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 이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냉찜질이나 온찜질 둘 다 통증 완화 효과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냉찜질은 기본적으로 혈관을 수축을 시켜서 염증을 억제시켜 주고요. 근데 반면에 이 온찜질은 이 관절이라든지 이 뭉쳐있는 근육을 좀 풀어주고, 반대로 혈관을 또 이완시켜서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물질들이 이렇게 주변으로 오도록 해서 만성 염증을 또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냉찜질, 온찜질 다 비슷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상당히 다르다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아마 시기를 구분해서 적용을 해야겠죠. 자,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중심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첫 번째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부종의 여부입니다. 이게 보통 다친 지 48시간 이내에 급성인 통증일 때는 냉찜질을 무조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우리가 급성기라고 보고 냉찜질을 해서 첫 1차적인 치료를 하는 게 좋고 이제 그 다음에 온찜질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면 되고 둘 다 이제 통증 관리에는 효과가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정도 더 봐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종의 여부예요. 이 부종이라는 거는 일종의 염증의 간접적인 징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만져보면 알 수 있는데, 만져봤을 때 만약 부어있고 열감이 있으면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부어 있으면 이제 2차 손상이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그쪽에 이제 손상으로 인해서 혈관에서 염증 관련된 물질들이 모이고 거기에 계속 이제 붓기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 압박으로 인해서 인대나 이렇게 손상된 조직들이 더 다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무릎 관절염 있는 분들 그 저녁에는 무조건 냉찜질을 하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낮 동안에 돌아다니면서 이 무릎에 부하가 많이 가해지면 알게 모르게 여기가 뭔가 염증이 차고 좀 뭔가 좀 부어 있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는 냉찜질을 해서 그 붓기를 좀 가라앉혀 주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냉찜질, 온찜질 이제 언제 적용해야 되는지는 아마 이해하셨을 거고 좀 주의할 점이 있는지 한번 궁금한데요. 이 냉찜질은 온찜질보다는 비교적 안전해요. 그래서 반면에 온찜질은 화상 위험이 있고요. 급성기에 하게 되면 염증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통증의 성질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게 뭐 급성인지 만성 통증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일단은 냉찜질을 대면 그게 맞아요.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온찜질은 이제 오히려 부종을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 냉찜질의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점이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통증에도
온찜질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다친지 좀 애매하다, 이 부종이 충분히 꺼졌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 냉찜질을 좀 더 오래 하시고 네. 온찜질은 그 이후에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증병원에 가서 보면은 보통 그 핫팩이라는 게 한 6, 70도 정도로 세팅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집에서 하게 되면은 이게 한 40도 안팎 정도밖에 안 돼요. 보통 네.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개인이 할 때는 오히려 냉찜질이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당뇨 있으신 분들은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이 온찜질에서 전달되는 열이 잘 환류가 안 되고 그 부분에만 머물러서 화상을 입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집에서 좀 간단하게 냉찜질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이 일단 10분간 냉찜질을 환부에 대고 그 다음에 10분을 쉬고 또 10분을 대는 이 30분을 한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급성기 48시간을 기준으로 이 통증이 급성일 경우나 아니면 붓기가 심한 경우에는 이거를 2시간 간격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생활하면서 이렇게 자주 하긴 힘드니까 네. 붓기가 심하거나 급성 통증일 때는 하루에 한 3, 4번 정도만 해주셔도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10분 정도 간격을 두고 찜질을 했다가 쉬었다가 이 사이클을 한 3번에서 4번 정도 하는 것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